계약서를 못 쓰는 건 아마추어. 계약서를 잘 쓰는 건 프로죠. 그런데 계약서를 하자없게 마무리하는 게 선수예요. 선수까지 가시려면 뭐 하라고요? 자, 우리가 계약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특약은 어떨까요? 특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특약을 작성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아까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이미 한 방에 다 들어가 있다. 얘기는 드렸죠. 자, 진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의 특약의 작성의 목적은 뭘까요? 양쪽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합치를 이끌어내서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견이 예상되는 하자부터 이미 발견된 하자까지 모두 다 끄집어내서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특약 작성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네.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설명을 하면 계약이 깨지죠. 깨져요. 자, 그러면 중개사 관점에서의 특약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특약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 목적, 안 되는 계약을 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안 되는 계약도 특약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되게 만드는 목적.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힌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계약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계약서를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를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중개업하고 계시잖아요. 다 읽어보신 분.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없어요. 자, 얼마나 어설프냐면 중개업을 오래 했어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계약서는 좀 읽어보세요. 네. 계약서는 당장 집에 가면 있죠? 우리 집 계약서? 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보세요.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판사들이 매일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요. 법원 가면. 법원 가면 항상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나중에 가서 생각에 힘이 생겨요. 네. 자,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법정 서류가 아니다. 법정 서류는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세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부분 체결하는 계약서는 일반중개계약서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작성해도 무관하더라. 관련돼서 분쟁만 생기지 않으면 되더라. 분쟁이 안 생기려면 완벽하고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걸 인지함으로부터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라는 거. 모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계약서를 하루에 5개씩 써봐. 여러분도 해. 특약? 그것도 귀찮아. 한 방에서 특약 그것도. 그래서 복사해 넣어. 그냥 다. 복사해 넣어. 이거 실장들이 와서 저 사장님 그 계약서 오늘 하나 쓰셔야 되는데 또 써? 겁나게 지겨워지는 그 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발가락으로 쓰게 돼.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
왜? 저는 법률 쪽 중개를 한 게 아니고요. 인간 중개를 해가지고 사장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 바꿔줘요. 네.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야. 동의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동의 안 했는데 모른 척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바꿔줘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문제 없게 끝나죠.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거는 계약서를 못 쓰는 건 아마추어. 계약서를 잘 쓰는 건 프로죠. 그런데 계약서를 하자없게 마무리하는 게 선수예요. 하자없게 마무리하는 거. 그게 선수예요. 선수까지 가야죠. 자, 선수까지 가시려면 뭐 하라고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할 수 있다고?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더라. 필요하더라.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미리 쓰고 계약하는 일은 0%예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상 존재하는 것일 뿐 실제 중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가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속중개 제도가 대한민국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전속중개 제도가 불합리하죠. 왜?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한쪽밖에 못 받잖아. 네, 그래서 선수들은 오히려 싫어하죠. 전속중개 계약. 양타 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전속중개 계약이 보편화가 되면 양타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전속중개 계약서가 어떻게 사용된다? 컨설팅 용역 계약서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더라. 언제 쓴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한다. 제목은 컨설팅 용역 계약서로 바뀌고 내용은 중개보수에 관련된 사항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넣으면 된다. 그것이 컨설팅 용역 계약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샘플은 카페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중개보수를 90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했다고 칩시다. 법정 10, 컨설팅 용역 계약서 작성하고 컨설팅 용역 수수료 90. 영수증은 각각 따로 발생해야죠. 가끔 또 이 정신 나간 이 초짜 중개사들이 중개보수로 100만 원짜리를 끊어주는 미친 짓을 가끔 해요. 망해도 싸요. 망해도 싸.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다시 따셔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 얘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죠. 억울해요. 망하라 그래서. 예? 그 정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법정 안에서만 영수증 끊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달라 그랬다. 그러면 뭐 하라고? 삐벼라. 사장님 왜 그러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라고 뭐 하라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접촉해서 해결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가끔 또 개념 없는 분들이 법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법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 매년 빠짐없이 수십 건씩 발생하는 내후변에서의 사건, 사고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영역이야. 이 영역. 제가 수업 시간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는지 모르겠는 이 얘기. 자, 못 돌려줘요.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래 법대로 할게. 그러면 소장 쓰겠죠. 소장 쓰겠죠. 그러면 판사가 부르겠죠. 그러면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뭘까요? 컨설팅 하셨어요, 사장님? 그러면 뭐예요? 컨설팅 보고서 주세요. 예요. 컨설팅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컨설팅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자, 그러면 컨설팅 수수료의 크기는 보고서의 두께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물론 경우에 따라 얇게 작성을 해도 컨설팅 수수료를 많이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고객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증명되면 그건 가능해. 그런데 모르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실력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가만히 있었으면 3년 동안 납부해야 될 세금이 3억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컨설팅을 한 대로 실행을 하면 납부할 금액이 1억 1천이야. 이러면 1억 9천에 대한 베네핏, 이득이 생겼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걔는 두께와 상관없이 인정을 받아요.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이익을 위해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썼다면 걔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보고서가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세금과 관련된 컨설팅 싹 다 보고서가 있어요. 없지 않아.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야 법원 가면 인정을 받아요. 법원 간데 인정을 안 받으면 그때부터 골 때려져요. 왜죠? 걔는 그럼 뭐 했어요?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건 뭐라고요?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걔는 뭘로 받은 거죠? 재수 없으면 초과 중개보수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법대로 가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늘 당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땐 하고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땐 하지 않아요. 합법적일 때는 끝까지 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꼬리 내립니다. 네, 이게 실무예요. 이게 실무. 되도 않는 것 같고 끝까지 결과 보자고 싸우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소모적인 일. 관련된 얘기는 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실무에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얘는 그럼 말 그대로 중개 의뢰한다, 매도 의뢰한다, 매수 의뢰한다. 근데 얘도 실무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서가 쓰이지 않습니다. 뭐가 쓰이냐면 매도 의향서, 매수 의향서라는 게 실무에서는 사용이 돼요. 매도 의향서, 매수 의향서라는 것이 실무에서 사용이 돼요. 자, 매도 의향서, 매수 의향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된 서류 역시 어디? 카페에 샘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뭐 언제 쓰죠? 임대사업자 계약을 할 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죠. 하마 쓰면 몇 장 나와요? 7장인데 6장이에요? 7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장 나와요. 공동중개까지 하면 47에 28 확인설명서 2장에다가 오, 예, 예술이죠. 한 묶음씩 나와. 오타? 오, 진짜 예술이죠. 네, 해보신 분들은 동감하는 얘기, 안 해보신 분들은 까짓 거 뭐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처럼 네,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려는 목적은 임차인 보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에 대한 거, 임대료 증액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약서가 아니라면 전부 다 일반 계약서입니다. 법정 양식이 없고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서에 관련된 설명은 오늘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시작은 뭐였냐면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단속의 대상은 뭘까요?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